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 한 번, 잠깐 본 장면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일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소도시, 결혼을 앞둔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믿기 어려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백화점 고급 침구 매장에 김선영 씨가 들어섰습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예단을 살펴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얀 침구 세트, 고급스러운 이불, 하나하나 만져보며 색상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분은 딸의 예비 시아버지 박정호 씨였습니다. 선영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정호 씨가 매장 직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소리가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썹을 찌푸린 채로 무언가를 따지고 있었지요. 주변 손님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 있나 봐. 저분 뭐라고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 씨는 그 자리에 딱 멈춰 섰습니다.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박정호 씨가 손에 들고 있던 고가의 침구 세트를 매대에 툭 내려놓더니 다른 계산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선영 씨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분 뭐야? 돈 안 내고 가려는 거야? 어디선가 날카로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선영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예비 사돈인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 무안하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다가가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결국 선영 씨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정호 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인사할 것도 없는 눈인사였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장면은 선영 씨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선영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본 게 정말 맞았을까? 착각일까? 아니면 결혼을 앞둔 예비 사돈입니다. 과연 그날 백화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 씨는 동네 구멍가게에 들렀습니다. 우유 한 팩, 계란 한 판 사려고 들른 평범한 오후였지요. 그런데 가게 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서너 명이 모여서 수군수군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들었어?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응, 나도 들었어. 물건값을 안 치르고 나온 사람이 있었다면서? 선영 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설마, 그게 누구래? 박정호 씨라던데? 여기 사는 그분.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 씨가 그날 본 바로 그 장면. 그게 벌써 동네에 소문으로 퍼진 겁니다.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돈 많은 양반이.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 구두쇠라잖아.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래. 선영 씨는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억울한 오해일 수도 있는데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집, 김선영 씨네 사돈 될 거라면서.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선영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건값만 계산하고 황급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소문은 정말 빠르게 동네를 돌았습니다. 가게 주인마저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서 결혼이 제대로 될까 모르겠네. 선영 씨는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커졌고 결국 딸 수진의 귀에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도시는 이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소문 어디까지 번져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수진은 수저를 들었다 놨다 하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수진아? 밥이 안 넘어가니? 한참을 망설이던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들으셨어요? 소라 아버님이 백화점에서 문제 있었다는 얘기요. 선영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국 수진이 귀에까지 들어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 씨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단다. 그날 백화점에서 말이야. 네, 엄마가요? 그래. 근데 정확하게는 못 봤어. 확실한 건 아니야.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손은 떨렸고요. 이 얘기를 소라한테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약혼자인 소라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 혹시 괜한 불신이 생기는 건 아닐까? 사돈될 분을 의심하는 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선영 씨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확실히 알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너희 결혼이 흔들리면 안 되잖니. 그렇지? 수진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뒤척였지요. 정말로 사실이라면 어떡하지? 소라는 뭐라고 할까? 결혼은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수상한 기운이 점점 양가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안, 과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박정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인사 한번 드리러 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비 사돈으로서 정식 인사를 나누러 온 것이었지요. 선영 씨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마음속에 걸린 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지? 혹시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어쩌지? 그러다 정호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 참. 사모님, 저번에 백화점에서 우연히 뵌 거 기억하십니까? 선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 네. 그날 조금 놀라긴 했어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호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얼굴이었지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차를 따르던 선영 씨의 손길도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찻잔이 살짝 덜컹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이웃이 지나가며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문이 벌써 동네에 다 났던데 그 소리가 열린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호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호 씨는 짧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급하게 짐을 챙기더니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선영 씨는 그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멀어지는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에 남은 정적, 그 침묵이 더 큰 갈등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정말 큰일로 번지는 건 아닐까? 며칠 뒤였습니다. 약혼자 소라의 집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양가가 함께 모여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자리였지요. 수진과 선영 씨가 소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정호 씨는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소파에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표정도 굳어 있었고요. 소라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예식장 한 번 더 가보는 거 어때요? 밝게 웃으며 물었지만 웃음은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라. 정호 씨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백화점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호 씨는 얼굴이 굳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소문이 돌아버렸더군요.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고 결국 모임은 예정보다 일찍 끝나버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결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선영 씨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우리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웃들의 말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마치 높은 벽처럼 양가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은 깊은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을회관 근처를 지나가는데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돈 될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면서
그 집은 괜찮을까? 에이, 그럴 리가. 근데 연기 없는 굴뚝 없다잖아. 선영 씨는 그 소리에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걸음을 빨리 하려는데 지나가던 이웃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괜찮아요? 요즘 소문 많이 돌던데. 괜한 결혼 아니에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다 오해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소문은 갈수록 과장되어 갔습니다. 처음엔 계산을 안 했다더라였는데 이제는 큰 문제를 일으켰다더라까지 번졌습니다. 선영 씨는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결혼이 정말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진실을 확인해야 해. 제대로 확인해야만 해. 한편 딸 수지는 직장에서도 괴로워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슬쩍 물었습니다. 수진아, 결혼 앞두고 말이 많던데. 괜찮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이런 눈치를 봐야 하지? 두 모녀는 점점 더 고립되는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들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선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겠어.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선영 씨는 다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당시 그 매장, 그날 근무했던 직원을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실례지만 며칠 전에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직원은 처음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말을 아꼈지요. 아, 그 일 말씀이신가요?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선영 씨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희 딸 결혼이 걸린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씩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손님께서 침구 세트를 고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잠시 봉투를 매대에 내려놓으시고 다른 계산대로 가셨거든요. 그럼 계산은요? 계산은 이미 다 하신 상태였어요. 선영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그럼 결제를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이미 카드로 결제까지 다 끝나셨었어요. 다만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손님이 물건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시니까요. 선영 씨는 순간 마음이 놓이면서도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박정호 씨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해진 겁니다. 그럼 그분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해였던 거죠. 하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로잡지? 동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그는 박정호 씨에게 직접 찾아가 사실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상처 입은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의심했던 건데 어떻게 사과해야 하지? 소라는 요즘 아버지의 기분이 많이 가라앉은 걸 눈치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씀이 없으시고 표정도 어두우셨지요.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소라는 수진을 따로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소문 돌고 있는 거 알아? 수진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동네에 소문이 좀 돌았어. 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문? 무슨 일인데? 사람들이 아버님이 물건값을 안 내고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빠가 그럴 분이 절대 아니야. 소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백화점에서 있었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소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진짜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소라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아빠, 백화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정호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소라야, 나는 결제를 다 했다. 영수증도 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한 거지. 내가 물건을 잠시 두고 다른 계산대로 갔거든.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소라는 답답했습니다. 정호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아.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소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우리 아빠가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지? 소라는 다시 수진을 만나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빠 억울하게 오해받고 계셔. 결제 다 하셨대. 영수증도 있어. 두 사람은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양가 사이의 벽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선영 씨와 수진은 의논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수진아. 이웃들한테 진실을 알려야 해.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구멍가게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저번에 박정호 씨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게 오해예요. 오해? 무슨 오해? 제가 백화점 직원한테 직접 확인했어요. 박정호 씨는 결제를 다 하셨대요. 사람들이 잘못 본 거래요.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어머, 그래요? 우린 그냥 들은 제시도 김계석 편집 얘기를 말했을 뿐인데. 선영 씨는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하지만 그 소문 때문에 저희가 정말 힘들었어요. 결혼 앞둔 집안인데.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결혼 앞둔 사람들한테 이런 소문은 너무 큰 상처예요. 정말로요.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말했네. 두 사람은 다른 이웃들도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직접 확인해 줬어요. 박정호 씨는 결제를 다 하셨어요. 몇몇 이웃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그랬어? 우리가 잘못 알았나 봐. 나도 들은 대로만 말한 건데. 미안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목소리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기 없는 굴뚝은 없다잖아요. 선영 씨는 이런 반응에 낙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오해예요. 영수증도 있어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더 이상 이런 소문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일부 이웃들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할 수는 없구나.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작은 변화의 기류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이웃이 제안했습니다. 박정호 씨가 직접 나서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모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정호 씨를 다시 만나봐야겠어요. 진실을 밝히는 길이 아직 남아있음을 두 사람은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나섰습니다. 이러다간 안 되겠어. 내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 이장님은 양가 식구들과 주요 이웃 몇 분을 초대해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마을회관 작은 방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처음엔 참석을 망설였습니다. 이장님, 저는 떳떳합니다. 굳이 해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오해를 풀어야죠. 이대로 두면 결혼식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정호 씨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모임 날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지요. 이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웃이고 가족 같은 사이죠. 오늘은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자리입니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백화점 직원한테 직접 확인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결제를 모두 하셨어요. 다만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일부 이웃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정호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호 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떳떳합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제가 물건을 계산했습니다. 영수증도 있습니다. 다만 직원과 다른 문제로 언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불렀을 수도 있겠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건을 훔치거나 계산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정호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그만 소문을 거두시죠. 이웃끼리 이러면 안 됩니다. 참석자들이 조금씩 공감을 표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 죄송합니다, 정호 씨. 자리가 서서히 정리되었습니다. 선영 씨는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조금씩 풀려가는구나. 모임이 끝났지만 모든 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또다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 글쎄, 연기 없는 굴뚝은 없다잖아. 수지는 그 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소라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사람들 입을 다 막을 순 없어. 하지만 우리가 서로 믿으면 되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긴 했습니다. 한편 선영 씨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긴장을 느꼈습니다. 정호 씨한테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 하는데 선영 씨는 용기를 내어 정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정호 씨, 할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그날 백화점에서 직접 봤어요. 그런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의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영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저도 그 상황이 오해를 살만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제가 좀 더 당당하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두 사람은 짧지만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조금씩 풀려가는구나. 하지만 결혼 준비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청첩장을 나눠드리는 과정에서도 불편한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축하해요.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진과 소라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서로 믿으면 돼. 소라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아빠를 위해서. 소라는 스스로 이웃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동네 가게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소라 씨?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억울한 오해를 받고 계세요. 저희가 백화점 결제 내역도 다 확인했어요. 소라는 준비해온 영수증 사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결제 날짜, 시간, 금액 다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떳떳하세요.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고, 이런, 우리가 오해한 거였네요. 소라는 동네를 돌며 주요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분은 곧장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소라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함부로 말했네요. 하지만 몇몇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저희 가족에게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알았어요, 소라 씨. 앞으로 조심할게요. 축하해요, 정말로. 행복하세요. 선영 씨와 수진은 멀리서 소라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소라 언니 정말 대단해요. 그러게, 저런 용기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정호 씨도 딸의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라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라야, 고맙다. 내가 아빠를 지켜줬구나. 아빠,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분위기는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는 마지막 대면이 필요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마주 앉아 진심을 나누는 시간 말입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선영 씨가 정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단둘이 만나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좋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 씨, 그날 제가 백화점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의심했던 게 맞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누구라도 그 상황을 봤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해할 만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의심만 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두 사람은 오해가 불러온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서 제 마음이 정말 무너졌어요. 딸도 많이 힘들어했고요. 정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컸어요. 사실 많이 속상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결혼 준비에 집중합시다.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죠. 네, 그래요.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결혼식 만들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화해의 물꼬가 트인 순간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긴장이 풀려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정말로 끝났구나. 이제 딸의 결혼을 축복할 수 있겠어. 그는 앞으로 더 단단히 서로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동네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웃들이 조금씩 축하의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축하한다. 예쁘게 잘 살아라. 소라 씨, 행복하세요. 마을회관에서는 작은 잔치 준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우리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한잔할까? 좋지, 그래야지. 선영 씨는 오랜만에 따뜻한 시선을 느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호 씨도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오해로 불편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는 쑥스러운 듯 피했지만 대부분은 화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호 씨. 우리가 미안하죠. 동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이모 결혼한대요. 예쁜 드레스 입는데요. 나도 결혼식 갈 거야. 수진과 소라는 함께 청첩장을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소라 언니, 우리 정말 결혼하는구나. 그러게. 힘들었지만 이제 행복만 남았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결혼 분위기가 나네. 축하해요, 정말로. 오해로 얼룩졌던 시간은 서서히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공동체의 연대와 따뜻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두 집안은 함께 힘을 합쳐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식장 확인, 음식 준비, 하객 명단 정리.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결혼식 당일의 축복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화창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예식장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신부 신랑 복 받았어. 신부 수지는 눈부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엄마, 저 예쁘죠? 선영 씨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우리 딸.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자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짝짝짝짝. 와, 예쁘다. 축하해요. 선영 씨와 정호 씨는 나란히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오해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출발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객들이 모두 기립했습니다. 따뜻한 박수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혼식장은 화해와 축복의 분위기로 넘쳤습니다. 선영 씨는 눈가가 젖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생했다, 소라야. 이제 행복만 하자. 두 집안은 그 순간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웃들도 함께 축하하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백년해로 하세요. 그 순간 오해와 갈등은 완전히 뒤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오직 축복과 사랑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마을에는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예식장 밖 정원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들은 신부의 부케를 두고 장난을 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나도 만져볼래. 나도. 어른들은 함께 모여 식사하며 정담을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그러게요.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선영 씨는 창가에 서서 행복해하는 딸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소라와 수진이 손을 꼭 잡고 웃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정호 씨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습니까? 선영 씨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과거의 오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새로운 가족이 자리 잡았습니다. 공동체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일을 통해 소문의 위험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말은 얼마나 위험한지, 서로를 믿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수진과 소라는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응, 언니. 우리 꼭 그렇게 해. 두 집안의 갈등은 이제 먼 추억으로 남을 뿐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정말로. 저녁 노을이 예식장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야기는 희망과 연대 속에서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오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진실과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